에구, 내가 그때 참 밉살스럽고 고집불통이었지 뭐예요. 돌이켜보면 그땐 세상만사가 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남 탓만 했지 내 속을 들여다볼 줄을 몰랐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내가 가난하고 힘들면 그 탓을 나한테 손 내밀어주는 사람한테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지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직전 오후 늦지막이 장 보러 나갔을 때 말이에요. 나는 을에 가던 그 낡은 재래시장 입구에 섰었답니다. 땡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좌판을 펴는 상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이젠 귀에 익숙하다 못해 지긋지긋하게 들리던 때였지요. 어제 저녁부터 삭신이 쑤셨는데 이놈의 허리가 또 말을 안 듣는 통에 걸음도 절뚝거렸답니다. 사실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에 읍내 사채업자한테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았다고 그 건달 같은 녀석들이 집에 찾아와서 집구석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며 협박을 해댔지 뭐예요.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꽉 쥐고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면서 생각했지요. 이런 꼴 당하느니 차라리 하늘이 무너지는 게 낫겠다고요. 남들은 다들 싱글벙글 웃으며 흥정하고 있는데 나는 입술만 바짝바짝 마르고 누가 나한테 툭 건드리기만 해도 튀어나올 듯이 노려봤었지요. 깍두기 하나를 사려는데도 콩나물갑 흥정하듯 멱살 잡을 듯이 덤벼들었으니 내 성격이 얼마나 모나고 고약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그때 장 보러 나온 다른 아주머니들이 나를 보며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나는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그저 내 돈이 새어나가는 게 아깝고 이 팍팍한 세상에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받는 것 같아 억울해서 누구에게라도 내 분풀이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시장을 가로지르는데 갑자기 주머니가 휑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손을 쑥 넣어봤더니 늘 지갑을 넣어두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니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세상 모든 불행이 그 찰나에 나한테 쏟아진 것 같았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쏟아지려던 먹구름이 마침내 터지기 시작했는지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지요. 낡은 함석지붕 틈새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듯했답니다. 비걱거리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그 빚쟁이들의 협박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며칠 전 내가 돈을 빌릴 때 얼마나 애걸복걸했는지 그들은 내 눈물을 콧방귀로 끼어댔었지요. 이 늙은이가 제때 못 갚으면 내 살던 집부터 싹 뜯어낼 테니 그리 알아라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내 가난한 살림에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알 리가 없었지요.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지난달에 아픈 허리 때문에 약국에서 외상으로 받아온 약값도 아직 못 드렸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지배한 건 미안함이나 슬픔이 아니라 오직 분노였답니다. 누군가 내 것을 훔쳐갔다는 확신, 그 확신이 나를 독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딱 한 사람, 그 악독한 이웃, 순덕이 엄마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순덕이 엄마, 그 여자는 읍내에서도 소문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딸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남의 떡에 깨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늘 곁눈질하고 다니는 주제에 꼭 뭘 흘리고 다니면 자기가 줍고 다닌다고 허풍을 떨던 여자였지요. 며칠 전에도 내가 고추장 단지 뚜껑을 잃어버렸는데 순덕이 엄마가 저 멀리서 훔쳐가려다가 눈이 마주치니 허둥지둥 버리고 도망갔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었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매몰찼던가요. 그 가난한 집에서 뭘 훔칠 게 있다고 훔치겠어. 똥 묻은 손으로 남의 밥그릇만 탐내는 더러운 근성이지 하고 소리를 꽥 질러댔었지요.
그 말을 듣고 순덕이 엄마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던 그 장면이 생생한데 지금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모질고 잔인했는지 이 늙은이가 후회가 밀려온답니다. 하필이면 돈 잃어버린 날 내가 그 밉살스러운 말을 내뱉고 뒤돌아섰는데 이젠 그 여자가 내 돈을 훔쳤을 거라는 억측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도우기는커녕 헐뜯고 잡아먹을 궁리만 했으니 내가 겪는 이 재앙이 혹시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닌가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성찰 따위는 할 겨를도 없었어요. 빚 독촉에 시달리는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나는 우산도 제대로 못 챙긴 채 빗속을 뚫고 동네에서 제일 으스스하다는 당집 앞으로 향했답니다. 마을 어귀, 굵고 오래된 당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그곳 말이에요. 비가 오니 주변은 온통 흙탕물 투성이었고 당집 마당은 마치 진흙탕 가마솥 같았지요. 그 낡은 나무 아래에는 의뢰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묶어놓은 붉은색, 노란색 매듭끈들이 잔뜩 엉켜 있었는데 오늘은 비바람에 다 젖어서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답니다. 나는 빗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지도 모를 만큼 흥분한 상태였어요. 순덕이 저 망할 년이 분명히 저기 숨겨놨을 게 분명해. 나는 빗속에서 소리를 버럭 질렀지요.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지만 내 심장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답니다. 나는 당집 문을 쾅 걷어차고 들어가려 했지만 워낙 오래돼서 문고리가 사가버려 꼼짝도 안 했지요. 결국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와 빗물에 젖어 흙탕물이 고여있는 당집 앞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혹시라도 지갑을 떨어뜨렸을까봐 아니면 순덕이 엄마가 훔쳐서 저기라도 던져놓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빗물에 반쯤 잠긴 흙바닥을 손으로 헤집고 빗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한데도 돋보기 든 사람처럼 열심히 뒤졌지요. 그때 빗물에 휩쓸려 온 듯한 낡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내 눈에 띄었답니다. 그 종이는 참으로 기묘했어요. 빗물에 퉁퉁 불어터져서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는데 자세히 보니 얇은 한지가 아니라 뭔가 빳빳한 종이더군요. 나는 흙탕물 속에서 그것을 조심스레 건져 올렸어요. 종이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글씨가 보였는데 그게 웬 부적 같은 모양새였지요. 애군을 막고 평안을 기원하며 같은 식의 한자들이 휘갈겨 쓰여 있었는데 글씨체가 참 익숙하더라고요. 마치 어릴 적 내가 다니던 서당의 훈장님 글씨체 같기도 하고 어쩌면 순덕이 엄마가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점을 보러 다닐 때 받아온 흉측한 부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나는 그 젖은 종이를 손에 쥐고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당집 앞에서 핏대를 세우고 서 있었지요. 그래, 저런 흉측한 짓이나 하고 다니니 남의 돈이나 탐내는 거겠지. 나는 속으로 그렇게 확신했답니다. 이 부적 하나가 순덕이네 집안의 불행을 보여주는 듯했고 내 지갑을 훔쳐간 것도 저런 악독한 기운 때문일 거라며 나만의 논리를 펼쳤지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젖은 부적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이 마을 어귀에 설치된 CCTV가 작동하고 있을까 싶어 낡은 마을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시장 상인들 쉼터 겸 마을 CCTV 관제탑 역할을 겸하고 있는 그곳은 늘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답니다. 내가 며칠 전 빚 독촉을 당할 때 이 모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할까 잠시 망설였었거든요. 그때 동네 이장님이 요새 누가 그런 일 신경 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내 빚만 더 공개되고 망신만 당할 것이니 조용히 해결하라며 말렸던 기억이 났지요. 그래서 나는 늘 위지했던 경찰이나 공권력 대신 이 낡은 CCTV에 희망을 걸었답니다.
회관 문을 덜컹거리며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모니터 몇 대가 켜져 있었지요. 나는 전원을 찾아 켜보려 했지만 전선은 누더기처럼 엉켜 있었고 화면은 까맣게 나왔답니다. 알고 보니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간 뒤로 고장이 나서 한 달째 수리 요청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젠장, 이 빌어먹을 마을 같으니라고. 나는 분통을 터뜨렸지요. 모든 시스템이 나를 배신하는 기분이었답니다. CCTV가 작동했다면 순덕이 엄마가 훔치는 장면이 찍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지긋지긋한 마을은 나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장님이 빗속을 헤치고 나타났답니다. 이장님은 순덕이 엄마의 이웃이었으니 아마 그쪽 편을 들 거라는 생각에 나는 잔뜩 경계했어요. 이장님은 나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요. 영자씨, 이 궂은 날에 이 난리 치는 게 무슨 일이요? 빚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치부가 드러난 것 같아 더 화가 났답니다. 이장님이야말로 남의 집안일에 왜 이리 관심이 많으시오? 순덕이 엄마가 내 지갑 훔쳐갔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서 CCTV라도 보러 왔소. 나는 쏘아붙였지요. 이장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영자씨, 순덕이 엄마 그럴 사람 아니오. 늘 어려운 사람 보면 돕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거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에 나는 더 분노했지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그 집안 자체가 수상한데 이장님이야말로 그 집에 뭐라도 받았겠지요. 내가 얼마나 독하게 말했는지 이장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순간 CCTV 고장보다 더한 절망감이 나를 덮쳤어요. 내게는 잃어버린 돈보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가 필요했고 그 증거를 찾으려는 내 행동마저 이장님에게는 남을 헐뜯는 비뚤어진 노인네의 행패로 보였을 테니까요. 나는 이장님에게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됐어. 이장님은 상관 마시오. 하고 획 돌아섰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내렸고 나는 흙탕물 속을 거칠게 걸어 나왔지요. CCTV 확인 시도 실패. 이것은 나에게 더 큰 분노의 연료를 제공했을 뿐이었어요. 미안함보다 분노가 앞섰던 이 못난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나를 갉아먹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나는 순덕이 엄마를 도둑으로 확정짓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이장님까지 미워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나는 다시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는 당집 쪽으로 되돌아갔답니다. 흙탕물이라도 튀기며 그 여자의 집 방향을 노려보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당집 마당은 이미 물에 잠겨서 웅덩이가 생겼고 빗물이 그 웅덩이를 채워 잔잔한 호수처럼 변해 있었답니다. 나는 빗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며 당산나무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굵은 나무줄기가 벼락을 맞아도 끄떡없을 듯 굳건하게 서 있었는데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까 내가 발견했던 그 젖은 부적 조각이 빗물에 쓸려가다 멈춘 채 떠다니고 있었지요. 그 꼴을 보니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그때 나무줄기 사이로 휙 하고 무언가 날아드는 것을 보았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흙탕물에 젖어 축 늘어진 종이 한 장이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움켜쥐었지요. 종이를 펴보니 그것은 누렇게 변색된 흑백 사진의 뒷면이었답니다. 앞면은 물에 완전히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뒷면에는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어요. 20년 전 우리 가족의 마지막 여름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주소와 함께 부디라는 글자가 힘없이 적혀 있었지요. 나는 그 글씨체를 보며 혼란에 빠졌답니다. 이 글씨체, 분명히 내가 어제 순덕이 엄마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 때문에 그 여자가 충격을 받았을 때 보았던 그 서툰 글씨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흑백 사진 뒷면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만약 이 사진이 순덕이 엄마의 것이라면 그녀에게도 나처럼 잃어버린 과거 혹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내가 훔쳐갔다고 단정지었던 그 여자가 사실은 나보다 더 아픈 사연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갑자기 내 분노가 쑥 가라앉는 듯했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얼마나 섣부르게 남을 판단했는지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이 빗속에서 홀로 젖은 사진 뒷면을 든 채 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기를 바랐답니다. 분노가 혼란으로 바뀌자 나는 순덕이 엄마의 집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그녀를 마주치고 말았어요. 비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였지요. 순덕이 엄마는 흙탕물에 젖은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낡은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온종일 비를 맞은 듯 푸석했고 눈 밑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지요. 나는 그녀를 막아섰어요. 순덕이 엄마, 잠시만 기다려봐요. 그녀는 움찔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나는 아까 흙탕물에서 주운 그 사진 뒷면을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당신 것 아니요? 그녀는 사진을 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였지요.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사진 뒷면을 만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녀는 사진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때 순덕이 엄마가 묵묵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광목 주머니 하나를 들고 나왔답니다. 그 주머니에는 갓 지은 하얀 쌀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쌀알이 주머니 밖으로 새어나올 듯 봉긋하게 솟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 무거운 주머니를 내게 쑥 내밀며 말했답니다. 영자씨, 빚 독촉 때문에 힘들다고 들었어. 이거라도 드시오. 오늘 아침에 어렵게 읍내 가서 타온 거라오.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오. 그녀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맑고 투명했지요.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나는 빚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여자는 내 지갑을 훔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가진 마지막 쌀을 나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어제 똥 묻은 손으로 남의 밥그릇만 탐낸다고 했던 말이 마치 거대한 채찍이 되어 나를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 쌀 주머니를 거칠게 밀쳐냈답니다. 쌀? 내가 당신 같은 도둑한테서 쌀을 받아서 먹을 줄 알아? 훔쳐간 내 돈이나 내놓으시오. 이 쌀로 내 돈을 갚으라는 말이오. 나는 악을 썼지요. 쌀 주머니가 흙바닥에 퍽 하고 떨어졌고 하얀 쌀알들이 흙탕물과 뒤섞여 더럽혀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순덕이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저 눈물만 훔치며 힘없이 돌아섰어요.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후회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돌멩이였지요. 나는 너무나 괴로웠지만 빚쟁이들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당장 내 지갑을 찾아야 했어요. 결국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시장 경비실로 찾아갔답니다. 며칠 전 CCTV 고장으로 분노했던 바로 그곳이지요. 경비원은 덩치 큰 남자였는데 왠지 모르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내가 깐깐하게 굴면 저 늙은이는 오늘도 왜 저러나 하는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지요. 나는 경비원에게 어제,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날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떼를 썼답니다. CCTV는 여전히 고장 상태였지만 경비원은 왠지 모르게 나를 달래려고 했어요. 아이고, 영자씨, 제가 어제 분명히 기록을 봤는데 말입니다. 영자씨가 시장에서 나가실 때 순덕이 엄마가 뒤따라 나오는 건 봤는데 뭔가 건네받거나 하는 장면은 못 봤어요. 혹시 시장 안쪽에서 잃어버리신 건 아닐까요? 경비원의 이 말은 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순덕이 엄마가 나를 따라 나왔다는 것은 그녀도 내가 돈을 잃은 것을 목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훔치지 않았다면 내 돈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요.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그 여자 편을 드는 거겠지. 내 돈 없으면 나 죽는단 말이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이 일을 해결할 테니 기록 전부 내놓으시오. 나는 또다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답니다. 경비원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영자씨, 오늘은 제가 가진 자료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와도 달라지는 건 없답니다. 라며 물러서지 않았지요. 나는 결국 빈손으로 나왔지만 경비원의 미묘한 태도 때문에 순덕이 엄마가 내 돈을 훔쳤다는 확신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지 사흘이 지났답니다. 빚쟁이들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내일 오후에 찾아와서 집을 정리하겠다고 통보했지요. 나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초조하게 보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답니다. 결국 나는 마지막으로 당산나무를 찾아갔어요. 며칠간의 비바람에 당집 주변은 더욱 황량해져 있었고 흙탕물은 이제 말라붙어 갈라진 흙으로 변해 있었지요. 나는 이 모든 불행이 저 당산나무의 깃든 나쁜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억울한 마음에 나는 그 굵고 튼튼한 나무줄기를 두 팔로 끌어안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 귀신 들린 나무 같으니라고. 내 돈 어디다 숨겼느냐. 당장 내놓아라.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나무를 흔들었답니다. 그때 나무줄기 중간쯤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에 뭔가 단단하게 묶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굵은 노끈으로 단단하게 묶인 매듭이었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묶어놓는 붉은 끈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묶어놓은 듯한 달고 다른 갈색 노끈이었어요. 나는 홧김에 그 노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지요. 어디 보자. 이 안에 네가 내 돈을 숨겨놨을 게 분명하다. 나는 노끈을 풀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답니다. 노끈은 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고 결국 나는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날 때까지 낑낑거렸어요. 그 순간 주변을 지나가던 아이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렸답니다. 저 할머니 또 나무랑 싸우네 하는 비웃음이 들리는 듯했어요. 나는 그 비웃음이 싫어서라도 반드시 저 매듭을 풀어야만 했지요. 필사적으로 힘을 주어 마지막 한 가닥을 뜯어내자 드디어 툭 하고 노끈이 풀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노끈이 풀리자 그 매듭 안쪽에 굵은 나무 껍질 틈새에서 뭔가가 툭 떨어져 내렸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그것을 주워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흙과 이끼로 뒤덮여 있어서 뭔지도 몰랐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거기서 나온 것은 내가 며칠 전 흙탕물 속에서 주웠던 바로 그 낡은 부적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적이 아니라 부적과 함께 얇은 비닐봉투에 싼 무언가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비닐봉투를 뜯었지요. 그 안에는 내 지갑이 그대로 들어있었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낡은 가죽 지갑. 지갑 안의 현금은 단 한 푼도 건드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내가 아껴두었던 가족 사진까지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흙탕물과 빗물에 젖은 낡은 부적과 함께 내 지갑이 나무 틈새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순덕이 엄마가 나를 위해 숨겨준 것이 분명했어요. 그녀는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것을 보았고 아마도 내가 너무 억울해하며 남을 탓할 것을 알았기에 빚쟁이들이 찾아와 집을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훔쳐갔다고 의심했던 그 낡은 부적은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지 못해 초조할 때, 혹시라도 내가 넋이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할까봐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 몰래 붙여놓았던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흑백사진 뒷면을 보았을 때부터 그녀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저 내 잃어버린 돈에만 집착했었지요. 내가 쌀을 밀쳐내며 했던 그 모진 말들, 도둑, 더러운 근성이라는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통곡했답니다.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비가 그친 들판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내 고집과 모진 마음이 이토록 따뜻한 희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이 나를 죽일 듯이 괴롭혔지요. 다음 주 나는 빚 독촉 기한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평온함을 얻었답니다. 빚 독촉은 당장 갚아야 할 숙제였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던 억울함이라는 병은 낫고 있었거든요. 나는 흙탕물에 젖었던 그날 입었던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빚쟁이들에게 드릴 작은 술과 함께 순덕이 엄마의 집 앞으로 찾아갔답니다. 순덕이 엄마는 며칠 전 내가 쌀을 내팽개치고 갔던 그 자리에 서서 빗물에 젖어 사가버린 쌀알들을 흙과 분리해내려고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 쌀알들을 다시 주워 담으려는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나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꼴을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답니다. 순덕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날 당신이 준 쌀을 내가 걷어차고 당신을 도둑이라 부르며 모진 말을 쏟아냈는데 당신은 내 돈을 훔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었더이다. 내가 너무 밉살스럽고 고집불통이라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용서하시오.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물을 훔치는 대신 그저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답니다. 순덕이 엄마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더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녀의 손은 굵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잊을 수 없는 따뜻함이었지요. 그녀는 나를 일으켜 세우며 흙탕물에 섞여버린 그 쌀을 흙에서 털어내고 다시 새 광목 주머니에 정성스레 담아 내밀었답니다. 괜찮소. 다들 힘들 때 그런 일 있는 법이지. 받으시오. 빚은 갚아야 제맛 아니겠소. 그 후로 시장 골목은 예전 같지 않았답니다. 비는 그쳤고 햇살이 다시 쨍쨍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지요. 나는 빚쟁이들에게 며칠 유예를 얻어내고 그 쌀을 가지고 묵묵히 내일을 준비했답니다. 순덕이 엄마와는 그 후로도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지요.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고집 센 영자라고 불렀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타인을 향한 삿대질이나 억측이 자리 잡지 않았답니다. 그 짠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조용히 내 삶을 살아갔어요. 당산나무에 묶인 매듭끈은 풀려버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진실은 내 삶의 가장 단단한 약속이 되었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지요. 가장 모진 순간에 나를 구원해준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웃의 묵묵한 희생이었으므려. 이 늙은이가 뒤늦게나마 그 진심을 알았으니 이 삶도 나쁘지 않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